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1등은 없다. 새로운 1등을 찾아라. 주가 200배 상승의 단순한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2배, 3배만 되어도 대박 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100배, 200배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100배, 200배 상승하는 종목들이 과연 우리가 모르는 종목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종목들이 200배까지 상승하는 것도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200배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배 상승하는 주식, 인내심이 문제다라는 제목 한번 달아봤습니다. 200배 상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자, 아주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렇게 200배가 오르는 것이 단기간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30%씩 상한가를 매일 간다고 해도 200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비교적 오랜 기간,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정도의 시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은 중요한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내심을 가지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내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하지만 주식 투자는 또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의 트렌드를 읽으면 2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잘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은 200배 오르면 200억이 되겠죠. 만약에 돈이 얼마 없어서 1천만 원만 투자했다. 그래도 20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1천만 원 투자해서 20억 되면은 대단한 거죠. 이런 종목이 과연 있나?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주가 200 상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제가 로그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로그 차트는 오르는 퍼센테이지를 반영해서 조정한 차트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미국의 애플 주식입니다. 2003년 애플의 주가는 1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19년 현재 주가는 200달러를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도 지금 16년 동안 주가가 200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1달러짜리가 꾸준히 2003년부터 우상향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격 차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여기 2003년 왼쪽 화살표 있는 부분, 이 부분이 1달러 부분이고요. 쭉 지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현재 200달러가 넘는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자, 이 동그라미들이 다 뭐냐? 보시면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그 이후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미국 시장 이 크게 한 차례 빠지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200배 오를 동안 꾸준히 올라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애플 주가가 200배 상승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왜 2003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 4월에 애플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플이 아이튠즈 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 시기와 맞물려서 미국 주식 시장도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8년 1월에 아이폰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이폰을 발표한 이후 애플의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발표했고요. 아이패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1년 8월에 드디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에 등극을 했고요. 그 이후 약 7년 동안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세계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주고 애플은 2위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애플은 2003년부터 상승해서 세계 1위 자리를 거머쥔 적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200배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중간에 큰 폭의 하락 조정기도 몇 차례 거쳤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락 조정기를 거치는 기간이 보통 1년이 넘어갔다는 점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신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은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연 장본인으로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이 2007년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도 혁신은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음악 경쟁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음악 서비스 아이튠즈 스토어를 2003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악을 한 곡에 99센트에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일 만에 200만 곡이나 다운로드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디지털 음악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애플은 아이팟과 음악을 판매하면서 아이팟 돌풍을 일으키고 음악 시장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2003년 10월에는 아이튠즈 스토어의 윈도우 버전도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혀 나갔습니다. 아이튠즈 스토어 서비스가 나온 이후 2007년 1월까지 애플의 주가는 12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 아이폰이 나왔고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11년 동안 약 19배 상승을 한 것인데요. 11년 동안 약 19배, 2003년부터 계산한다면 227배 상승한 것이고 2003년에 만약 애플에 1억을 투자했다면 2018년 15년 만에 227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큰 수익을 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 혹은 2007년에 애플의 주식을 사고 나서 200배 상승할 때까지 만약에 기다릴 수 있었다면 아니면 기다릴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상승을 할지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의 경우에는 무엇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장은 애플이고 2등은 삼성이었죠. 그래서 삼성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을 누렸는데요. 일단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것은 애플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2012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 성장 예상치입니다. 자, 2007년에 이 부분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서서히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약 16%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2013년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2013년에는 충분히 이런 시장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도 됐다. 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자,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면은 시장의 상황을 살펴야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2019년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8년과 2010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했다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2016년이었고요. 그리고 17년에는 정체기, 그리고 18년에는 약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8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은 2019년 초입니다. 우리가 애플의 주식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보고 가지고 있었다면은 2019년 초에 애플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게 옳겠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이 믿음이 깨지는 게 확인되는 시기가 바로 2019년 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정체되는 시기, 자, 이런 이 시기가 과연 언제인가를 봐야 되는데 성장률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기,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최소한 늦어도 이 시기에는 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종료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애플의 주가 역시 올라왔는데요. 그렇지만 2016년과 17년에는 정체기를 보였고 2018년에는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 2월에 나온 뉴스 기사, 세계 스마트폰 시장 5년 전으로 후퇴했다. 즉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DC는 2018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14억
때였고 이것은 2014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뉴스 기사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애플의 주식을 매도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2018년 8월에 애플의 주가가 정점을 찍고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8년 11월에는 결국에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1위 자리를 내주면서 2위 기업으로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 8월 애플에게 있어서 최고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첨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애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시대를 주도했던 애플이고요. 주가는 혁신으로 떴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가도 정체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5G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폰이 과연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파일을 키워나갈지를 지켜보면서 애플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애플은 과연 새로운 먹거리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될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향후에 애플의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애플 TV를 통해서 콘텐츠 서비스 부분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타이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PC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일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애플의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200배 주식을 찾고 200배의 수익을 누리는 것 과연 가능한 것인가? 물론 이런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0배 주식을 찾고 200배의 수익을 내는 거, 자, 6개월 또는 1년의 짧은 기간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파이가 커지는 산업의 사이클, 즉 트렌드를 읽고 투자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주가 폭락 등의 위기를 우리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가가 10배 또는 20배 올랐을 때 과연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가가 10배 올랐을 때 5% 떨어지는 것과 주가가 2배 올랐을 때 5% 떨어지는 것 상당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 작은 흔들림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과연 팔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더 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하고 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산업의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믿음,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사서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200배 주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곡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혁신은 S자 곡선을 따라간다. 과연 누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S자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 S자 곡선이 뭐냐? 어떤 한 가지 산업이 새로 생겨나고 그리고 발전하고 정체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것인데요. 어떤 산업이 하나가 새로 생겨났을 때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파이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커지기 시작할 때는 그 수익의 폭, 이익의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자, 이 부분이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체기가 접어들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는 투자를 끝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자 곡선을 여러 개를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 산업에 투자를 시작하고 꺾이기 직전에 끝내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꺾일 때 또 다른 산업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분야를 찾아내서 X자 곡선에서 수익을 최대한 내다가 또 꺾이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끝내고 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S자 곡선을 이어가다 보면은 부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S자 곡선을 만들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심풀이 차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색은 애플이고 노란색은 아마존, 그리고 파란색은 MS입니다. 200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금 복합 차트인데요. 자, 애플은 지금 200배가 넘는 상승, 아마존도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MS의 경우에는 46%,
즉 47배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S는 과거 PC 시대의 왕자였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200배 혹은 100배 상승하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